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7학년도 화학원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솜사탕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기억, 니은으로 적절한 것 묻고 있죠. 설탕은 기억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탕의 화학식을 보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고체 설탕이 열에 의해서 액체로 녹는 반응이 니은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에 의해서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니까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죠. 고체에서 액체, 기체 쪽으로 할수록 흡열 반응이 되고 반대 과정이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둘 다 적절한 건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그림 가는 이온 X-의 전자 배치라고 되어 있고요. 가는 세 번째 껍질까지 꽉 채우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죠.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이 되는 건 염소에 해당하는 거죠. 나는 네온의 전자 배치에 해당하고 하나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나트륨이고 두 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산소에 해당합니다.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X와 Y는 염소와 나트륨인데 둘 다 3주기 연소에 해당하고요. Y는 나트륨으로 금속이죠. 금속은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Y와 Z면 나트륨과 산소인데 Na2O 형태로 결합하게 되죠. 2대1로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는 게 맞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번은 실린더에 탄화수와 산소 기체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전후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 전후 실린더 속의 기체의 부피를 각각 V1과 V2라고 주고 있네요. 반응 전후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반응식을 완결하면서 시작해주면 좋겠죠? 지금 탄화수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보통 물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적 관계 문제를 풀이할 때는 개수와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혹시 액체나 고체가 들어있다면 그거 자체로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태에 주의해 줘야 되고요. 다행히 지금은 전체가 기체인 거니까 부피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냥 반응 전후 전체의 몰수 비를 통해서 답을 내주면 되겠죠. 개수를 먼저 맞춰보면 복잡해 보이는 탄화수의 개수를 1로 뒀을 때 탄소가 5개인 거니까 이 자리에 5가 붙고요. 수소가 4개인 거니까 2가 붙고, 생성물 쪽에 산소가 총 12개인 거니까 이 자리에 6이 들어가면서 산소의 개수까지 맞춰줄 수 있습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 상황을 보면 산소가 반응물 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탄화수소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소모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 1만큼 소모가 됐기 때문에 개수 그대로 반응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산소는 6만큼 소모가 돼서 4인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땐 10이고요. 이산화탄소는 개수 그대로 5가 나온 거고 이 자리는 없었어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었겠네요. 수증기는 개수 그대로 나와서 2가 되는 상황입니다. N값은 10이라고 찾았고요. V1과 V2의 비율은 반응 전과 후에 전체가 기체인 거니까요. 물질의 몰수비를 보면 되겠죠. 반응 전에 11몰이 되고 반응 후도 11몰인 거니까 V1과 V2는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10과 1을 곱해서 10이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설은 중심원자가 한 개인 분자에서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공유 전자쌍 수가 4인 분자의 분자 모양은 모두 기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공유가 없고 공유 전자쌍이 4라면 14족의 탄소가 생각나는 조합이고요. 모두 분자 모양이 기억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설이 옳지 않겠네요. 아무리 4개의 공유 전자쌍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에 따라서 SN 값이 달라지고 분자 모양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탐구 과정 및 결과를 보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분자를 찾아서 분자 모양을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CCl4나 SiF4는 전부 4개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면서 정사면 체형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이 들어가 있는데 가설에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억 자리는 정사면 체형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니은은 분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만 가설에는 어긋나는 상황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즉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고 공유전자쌍은 4쌍인데 정사면체 구조가 아닌 그런 분자를 찾아주면 됩니다. 정사면체형으로 들어간 것들 중에서는 암모니아는 바로 탈락이죠. 암모니아는 중심원자 질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진 가설을 탐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분자가 아니고요. HCn이 중심원자가 탄소가 되면서 비공유 없이 공유전자쌍 4쌍, 그렇지만 직선형이 되기 때문에 가설에 어긋나는 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적절한 건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그림 가와나는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물의 기억과 니은을 각각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는 T2일 때 용기 속 상태이고 기억과 니은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에 골라야 되고 T2일 때 물과 수증기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만 넣었기 때문에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는 겉으로 봤을 때 증발이 우세하다가 동적 평형 이후에 겉으로 봤을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다면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한 값을 갖고요. 응축 속도는 처음에 수증기가 없었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해서 쭉 커지다가 증발 속도와 같아지면서 동적평형에 도달할 겁니다. 주어진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증발 속도가 되고요. 니은 자리가 응축 속도로 들어가게 되고 T2에서 동적평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아질 텐데 그게 A와 B인 거니까요. A와 B가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해석이 다 된 거죠. 기억은 증발 속도에 해당하고 A와 B는 같은 값을 갖는 게 맞습니다. 물의 양은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T1은 아직 동적평형 이전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증발이 우세할 거예요. 그리고 T3는 동적평형에 도달한 건데 동적평형으로 가는 동안 증발을 겉으로 봤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즉 물의 양은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다로 들어가야 되죠.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 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요. 탄소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단일, 다중, 구분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X부터 Z는 질소, 산소, 플루오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옥텟 규칙 만족 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2주기 원소의 조합으로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후보군을 바로 좁힐 수 있죠. 이렇게 세 종류의 원소의 사원자 분자라면 COF2를 바로 떠올려야 되고요. 지금은 하나 들어간 X가 산소로 이중결합으로 연결이 되고 Y자리가 플루오린, 단일결합으로 연결이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XY 대응이 됐으니까 Z가 남아있는 질소가 대응이 되고요. 그럼 Y가 플루오린이었으니까 NF3에 해당하고 Z자리에 질소가 들어가고 Y자리에 플루오린이 들어가면 질소는 3개의 결합선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다에서 질소와 질소 사이의 결합도 단일 결합으로 들어가면서 단일, 다중, 구분 없이 나타냈다고 했지만 다중결합은 이 가에 C와 O 사이의 다중결합이 이중결합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이네요. X가 질소냐라고 물었는데 X는 산소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나는 NF3, 질소에 생략된 비공유전자쌍을 고려하면 삼각불형이 되면서 극성 분자에 해당합니다.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가 두 가지냐라고 물었는데 가에만 존재하니까 한 가지인 거죠.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이 세 분자에 대해서 구성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개의 후보군이 수소와 탄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탄소,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전기 음성도는 탄소가 크다라고 알려주긴 했는데 우리가 수소하고 탄소의 전기 음성도 정도는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되지 않아도 풀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지금은 수소, 탄소, 그리고 산소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 순서를 보면 수소가 가장 작은 거고요. 탄소가 큰 거고 탄소보다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산소가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 음성도 차를 통해서 세 개의 후보군을 주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은 두 종류의 원소가 결합하고 있으니까요. 수소와 산소의 조합입니다. 그럼 여기가 수소와 산소의 조합이고 Z는 원자 하나만 들어가는 상황인데 수소가 하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H2O 형태로 들어가면서 이 자리가 X가 수소, Z가 산소가 되면서 H2O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B자리가 2라는 걸 찾아낸 상황이죠. 수소와 산소를 대응시키고 나면 앞쪽에 X가 지금 수소가 되고요. Z는 산소가 되는 거고 남아있는 Y가 탄소에 해당하는 건데 화학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산이 되는군요. 우리가 B가 2라고 찾았는데 탄소, 산소의 조합이라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CO2가 되는 게 맞고요. 여기 메테인인데 화학식 순서를 바꿔준 거네요. 수소가 4개 들어가야 되니까 A 자리엔 4가 들어가면서 이 자리엔 메테인으로 대응이 되는 상황입니다. 묻는 것들 정리해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이 M 플러스 N이냐라고 물었는데 탄소와 수소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M이라고 하고 여기는 탄소와 산소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N이라고 해주면 수소와 산소는 둘을 더한 값이 차이가 되는 게 맞죠? 기억은 M 플러스 N이 되는 게 맞고요. X, B, Z에서 Z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지금 수소와 산소 중에서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산소, 즉 Z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게 맞습니다. 결합각을 두 분자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CO2와 CH4, 메테인에 대한 비교고요. CO2가 SN2 기반으로 직선형이 되면서 결합각이 180도, 여기 메테인은 정사면체 구조로 109.5도가 되는 거죠. 결합각은 직선형인 CO2에서가 큰 게 맞습니다. 기억니은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바닥 상태의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서로 다른 오비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양자수 관련 설명이 이어지고 있네요. 나트륨이라면 후보군이 많지 않죠? 지금 1S부터 시작해서 1S, 2S, 2P, 3S까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가부터 다에 대해서 ml값, 자기 양자수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기 양자수는 p 오비탈에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 있지만
지금 가부터 다까지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0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가부터 다에 대응이 된다라고 했을 때 P오비탈 중에서도 자기 양자 수가 0인 거에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n 플러스 l 값이 가와 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n 플러스 l 값도 우리한테 익숙한 거죠. 1, 2에 3, 3인 거니까 n 플러스 l 값이 같아지는 건 이렇게 둘이 같아지면서 가와 나를 대응시켜야 되고요. 주양자 수가 가와 다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양자 수가 같아지는 거는 또 2로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둘이 같아지는 거네요. 그럼 둘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가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주양자 수가 같은 다가 2s, 그리고 n 플러스 l 값이 같은 3s가 나로 대응이 되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대응이 되는군요. 나는 3s, s오비탈인 거니까 구형이 되는 게 맞고요. 에너지 준위는 지금 오른쪽으로 할수록 커지는 상황이죠. 가와 나를 비교하면 나 쪽에서가 큰 게 맞습니다.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다와 나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2s는 꽉 채워서 2개인 거고요. 3s는 나트륨은 하나만 들어있는 상태죠. 나보다 다가 크다.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9번은 용기 가하나에 들어있는 기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의 비가 가와 나에서 6대 5라고 되어 있네요.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동위원소 관련 문제고, 그러면 전자수의 비라고 했지만 어차피 중성의 분자인 거니까 양성자수 비가 6대 5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주어진 후보군들이 전부 H2S인 거니까 동위원소라면 질량수는 달라질 수 있어도 어차피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는 동일한 거니까요. 지금 전자수 비가 6대 5라고 했는데 결국 양성자수 비가 6대 5인 거고, 분자당 양성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분자수 비가 6대 5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즉 분자수가 정해지면 그 분자당 양성자수가 동일한 건데 전체 양성자수가 6대 5가 되려면 일단 분자수부터 6대 5가 돼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그냥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면서 분자수가 6대 5다. 지금 분자수가 6대 5라고 해주면 그냥 이 자리를 잠깐 6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2x에 해당하는 걸 제가 분자수 상대값으로 6으로 쓴 거고요. 그럼 x에 해당하는 게 3이 되는 거고, 6대 5 비율을 만족하려면 이 자리에 2가 대응이 되면서 전체 분자수에 대한 정리는 됐고, x와 y에 대한 비율도요. 3대 2로 찾은 거죠.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 어떤 걸 물을지 모르니까 묻는 것들 위주로 정리해 볼게요. 니은번은 가와 나에 대해서 들어있는 분자의 질량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은 분자의 몰수에 분자량을 곱해서 비교해주면 되겠죠. 지금 분수 형태로 표현해보면 가에서는 그냥 상대값으로 정리해 볼게요. 분자수이자 분자의 몰수 6을 기준으로 해서 분자량은 질량수의 합으로 34가 되고요. 나에 들어있는 이 분자는 아래쪽 분자에 해당하는데 몰수 기준으로 2가 되고, 분자량은 곱해주면 더해주면요 37 기준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확한 비율을 묻는 게 아니라 3을 기준으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가 약분시켜주면 3이 되는 거군요. 3에 뒤에 곱해주는 값은 1보다 작은 거니까 전체 값은 3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겠네요.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1g당 양성자수라면 앞쪽에 주어가 분자니까요. 1g당 분자수에 분자당 양성자수를 곱해주겠죠. 간단하게 표시해보면 1g당 분자수가 있을 테고요. 여기에 분자당 양성자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앞쪽에 처음 도입 부분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동위원소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동위원소는 정의상 어차피 양성자수는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요. 두 분자에 대해서 분자당 양성자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묻는 건 1g당 양성자수의 비율이지만 이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1g당 분자수의 비율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고요. 특히 정확한 비율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1보다 크냐 작냐인 거니까 그냥 분자 분모에서요 1g당 분자수가 어느 쪽이 큰지만 보면 되겠죠.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고, 즉 가벼운 쪽에 분자수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둘을 비교하면 분자량이 34 그리고 아래쪽은 37이 되면서 분자량이 작은 분자 쪽에서가 1g당 분자수가 크고 전체 분수값도 큰 값을 갖게 됩니다. 1보다 큰 값으로 나와야 되고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되죠.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0번은 플로린과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X부터 Z가 CNO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옥텟 규칙 만족 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플로린과 탄소, 질소, 산소인 거니까요. 보통은 그냥 2주기의 옥텟 만족 조건으로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죠. 그러면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구성 원소와 구성 원자의 수가 주어지면 후보군을 바로 좁힐 수 있어요. 지금처럼 두 종류의 원소의 3원자라면 CO2와 OF2를 떠올리게 되고요. 특히나 지금 플로린이 들어있으니까 X가 산소가 되면서 가는 OF2로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수는 산소 원자 1개당 2쌍, 플루오린 원자 1개당 3쌍인 걸 고려하면 전체 분자에는 8쌍이 들어가는 거니까 2A 자리가 8로 대응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다 채워지는군요. 그럼 A가 4가 되는 거니까 4가 되고 4가 되고 이 자리는 8로 대응이 됩니다. X에 산소가 들어가고 나면 남아있는 건 탄소와 질소가 되는데 두 종류의 원소로 사원자 조건이에요. 그러면 중심 원자가 하나 들어가면서 사원자라면 NF3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중심 원자가 2개라면 N2F2와 C2F2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비공유 전자쌍수를 통해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수가 NF3는 총 10쌍이 되는 거고 질소의 1쌍, 플로린 원자당 3쌍인 걸 고려한 거죠. N2F2에서는 8쌍이 되고 C2F2는 탄소의 비공유 활성이 없으니까 6쌍이 되는 상황이에요. 8과 6을 고려하면 8로 들어가는 게 이 자리가 질소로 들어가면서 N2F2 상황이고요. 그리고 6으로 들어가는 게 C2F2. Y 자리가 탄소로 대응이 됩니다. Y는 탄소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가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OF2는 산소와 플로린 서로 다른 원소와 결합인 거니까 극성 공유결합만 존재하는 상황이죠. 공유 전자쌍수 다와 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구조가 떠오르셔야 돼요. 둘 다 플로린과는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데 탄소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탄소끼리 3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결합선수이자 공유 전자쌍수가 5가 되는 거고요. N2F2에서는 질소는 3개의 결합선으로 옥텟을 만족하기 때문에 질소끼리는 2중 결합을 하고 있죠. 전체 결합선수이자 공유 전자쌍수가 4가 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은 두 가지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산소의 산화수를 -2라고 적고 가는 화학식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요. 나의 일부 미지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지금 가에서 산소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과 나에서 Y의 산화수 중 가장 작은 값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에서는 산소의 산화수를 명확히 찾을 수 있는 거죠. 수소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수소에 플러스 1을 두면 산소는 -2가 되고요. 수소에 플러스 1을 두면 전체 중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산소는 -1이 됩니다. 산소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2와 -1 중에서는 -1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분자 분모가 같아지려면 나에서 Y의 산화수 중 가장 작은 값이 마찬가지로 -1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Y는 산화수가 이 자리에서는 0인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산화수가 -1로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이미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m-2는 그냥 숫자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즉 m값은 3이 들어가면서 y-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m이 3인 거니까 이 자리에 3을 대응시키면서 정리해주면 되고요. 문제에선 개수 정도만 정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자리 3이 들어가면 산소 개수가 6개로 확정이죠. 6개라면 이 자리가 6으로 대응이 되고 수소도 12개로 확정이네요. 그러면 이 자리가 12로 대응이 되고 앞쪽에 반응물 쪽이 전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전하 균형을 활용해 보면 12와 -2인 거니까 지금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면 전체 중성을 다시 맞춰주기 위해선 -10이 필요한 거니까 C자리에는 10이 대응이 됩니다. 총 Y가 10개인 거니까 Y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A가 5가 되는 거고요. 실전이었다면 A와 D를 찾았으니까 여기서 풀이를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항상 산화하는 반응식은 우리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자이동, 전하균형 이 셋 중에서 끝까지 안 쓰는 거 하나를 검산용으로 활용할 수 있죠. 지금은 전하균형이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활용을 했으니까요.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시간 여유가 있다면 검산할 수 있습니다. X의 산화수가 여기는 0이 되고 여기 산소에 -1을 넣어주면 X의 산화수가 플러스 5가 되면서 눈으로만 간단하게 검사해 볼게요. 지금 X는 산화수가 5 차이 나는 게 2개 반응하고 있으니까 10전자 반응이고요. Y는 산화수는 1 차이 나는데 그런 Y 원자가 10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둘 다 전자수를 고려해보면 10전자 반응이 되면서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검산도 가능합니다. 앞쪽에서 답은 낸 상황이었죠. 5분의 12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6평은 워낙에 좀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일단 1, 2페이지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뒤쪽에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요. T도시에서 2.6몰 농도 A수액 200ml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 1몰 농도 A수액의 밀도는 D g/ml라고 줬고요. A가 모두 용해되었다는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건 W인데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D를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만약에 실전이었다면
지금 D를 소거했을 때 보기들의 숫자가 다 구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D에 간단하게 1 대입하고 풀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좀 그래도 해설을 해야 되니까 D를 살려서 정석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형태를 보면 A의 양에 집중해주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2.6몰 농도 200ml인 거니까 곱해주면 520mm이 되고요. 추가한 게 2몰 농도 70이라면 곱해서 140이 되고, 밀리몰 단위로 정리했을 때 0.3몰은 300ml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520을 맞추기 위해서 440이 추가된 거니까 처음 수액에 들어있던 A의 양은 80ml에 해당하고요. 지금은 1몰 농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80ml, 부피가 80ml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질량이 주어져 있고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부피가 되고요. 이 값이 8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식 정리를 할게요. W하고 정리했을 때 80D가 되면서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3번은 그림 칸은 원자 A부터 D의 1, 3차 이온 에너지의 비율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B부터 D의 기억을 나타내고 있는데 후보군들은 4개를 직접 제시했네요. 넷 중에 골라야 되고, 동그라미 기억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후보군들을 정리해보면 2주기 비금속으로 플루오린이 있고요. 3주기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대응을 시켜야 되고, 1, 3차 이온 에너지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A, B와 비교했을 때 C, D가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어요. 즉 1에서 3차로 갈 때 크게 증가했다는 건데, 일단 주어진 후보군들 중에서는 3차에서 급격한 증가를 하는 마그네슘이 가능한 거고요. 나트륨의 경우에는 1차에서 2차로 갈 때 급격한 증가를 하는데 2차보다 더 큰 게 3차인 거죠. 즉 1차와 3차를 비교할 때도 나트륨도 이미 2차에서 급격한 증가를 했기 때문에 큰 비율 관계,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 D가 다른 두 원소에 비해서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후보군을 나트륨과 마그네슘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C, D가 지금 오른쪽 자료를 보면 B에 비해서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도 나오네요. 지금 4개의 후보군 중에서 나트륨은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예요. 즉 동그라미 기억 자리가 원자 반지름이라면 아직 CD 중에서 누가 나트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트륨이 가장 큰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B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 아니라 이온 반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게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의 역순이죠. 그러면 C, D에 대해서 원자 번호가 작은 쪽이 클 테니까 나트륨이 C가 되고 마그네슘이 D가 되고요. C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원자 번호가 더 작아야 되니까 플루오린이 B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A가 알루미늄으로 대응이 됩니다. 전체 대응을 시켰으니까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 맞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같은 주기에서는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거죠. A, D를 비교하면 오른쪽에 있는 A가 큰 게 맞습니다. 원자와 이온 반지름을 B와 C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나트륨과 플루오린에 대한 비교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되겠죠. 플루오린, 즉 비금속은 원자에서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크고요. 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1보다 작아지면서 둘을 비교하면 비금속인 B에서가 커야 됩니다. D가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은 2, 3주기에 13에서 15조 발학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일단 13에서 15조인 거니까 후보군이 많지 않죠. 간단하게 표시해보면 2주기엔 붕소, 탄소, 질소가 있고요. 3주기엔 알루미늄, 규소, 인이 있습니다. W와 X는 3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원자과 전자수가 W가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W가 3주기 원소들 중에서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X가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근데 원자과 전자수가 또 X와 Y가 같은 거니까 X하고 Y는 같은 족이라는 거죠. X가 3주기인 건 확정인 거니까 Y는 2주기 원소라는 것까지는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전자와 홀전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S전자와 홀전자수, 즉 13에서 15족이라면 홀전자수는 1, 2, 3으로 바뀌고요. 이건 3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2주기 13에서 15족은 전부 4로 일정한 값이고 3주기는 6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죠. 이때 W와 Y에서가 이 분수값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2분의 1로 같은 값을 갖는 조합만 가능하네요. 3주기와 2주기 W와 Y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2분의 1로 같은 값을 갖는 거고, 그러면 2분의 1로 들어가는 자리가 3주기에서는 W가 인이고요. 2주기에서는 중간에 들어가는 탄소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X와 Y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족이었으니까 탄소가 Y라면 규소는 X로 대응이 되는 거고요. Z에 대한 건 여기에 있었네요. W와 Y가 2분의 1이었는데 그 값보다 분수값이 더 큰 값을 가져야 돼요. 지금 2분의 1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건 4분의 3,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질소 자리가 마지막 Z로 대응이 됩니다. 묻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W는 규소냐라고 물었는데 규소가 아니라 인이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X와 Y를 물었는데 같은 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많겠죠. X에서가 큰 게 맞고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Y와 Z를 비교하고 있는데 2P에 2개, 2P에 3개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Z쪽에서가 큰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5번은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으로 제시되어 있고 실험 과정과 결과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항상 아래쪽을 먼저 봐야 되죠. 실험 결과를 보면 V가 6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라에서 삼각 플라스크 속 수행액의 부피에 따른 Na 플러스의 몰농도가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최근에 이렇게 구경꾼 이온에 대한 자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NaOH로 적정하는 것 같고 Na 플러스의 몰농도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에서 아세트산 수액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Wg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살짝 위쪽으로 눈이 가죠. 지금 가에서 10ml당 아세트산의 질량을 줬는데 실제로 사용한 건 50ml이기 때문에 10ml의 Wg이라면 50ml는 5배에서 5Wg의 아세트산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요. 물론 사용한 비율까지 나중에 확인을 해야겠죠. 아래쪽으로 시선이 온 김에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면 A와 W의 곱을 묻고 있고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숫자로 정확히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정리를 좀 더 해보면요. 10ml당 Wg이었기 때문에 50ml에는 5W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었고 근데 다 사용하지 않고 100ml를 만든 다음에 40ml, 즉 5분의 2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은 2Wg에 해당하고 여기서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적정한 거죠. 그럼 그램 단위로 2Wg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1000을 곱해서 밀리그램 단위로 그리고 60으로 나눠주면 밀리몰 단위가 됩니다. 우리가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밀리몰 단위 몰수와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 또는 KOH의 밀리몰 단위 몰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보통 측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가 되는 거고요. 이걸 적정하기 위해서 A몰 농도의 NaOH로 적정을 했는데 이때 부피가 60ml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60A만큼이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몰수에 해당하고 보통 그냥 편하게 나오는 문제였다면 여기서 A와 W에 대해서 뭐 A분의 W 또는 W분의 A를 구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그냥 자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A와 W의 곱이 필요한 거니까 요 식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쓰고 있는 이 자료 있죠? 이 자료를 통해서 A와 W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에서 삼각 플라스크 속 수행액의 부피에 따른 Na 플러스의 몰농도가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삼각 플라스크 속 수행액의 부피가 40ml가 있었고요. 여기서 Na 플러스는 A몰 농도 용액을 떨어뜨리면 Na 플러스가 구경꾼이기 때문에 쭉 쌓이면서 농도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0ml를 추가해서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의 몰 농도를 준 거네요. 간단하게 자료가 주어졌군요. 그럼 이 시점이 초기에 40ml는 아세트산 수행액의 부피였고요. 60ml만큼 중화점까지 들어갔을 때 Na 플러스가 0.6몰 농도인 거니까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해서 중화점까지 들어간 Na 플러스의 몰수가 60mm몰이 되는 거고 이걸 다시 A몰 농도 60ml가 들어간 거니까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해서 60A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날려주면 A가 1이라고 먼저 나오게 되고요. A는 1이 됐죠. A에 1 대입하면서 정리해주면 여기서 W도 구할 수 있네요. 0은 이렇게 약분해주고 여기도 약분해주고 나면 W는 하고 정리했을 때 20이 넘어가면서 20분의 36 형태로 4로 나눠주면 5분의 9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W는 5분의 9가 되고 1과 곱하는 거니까 2를 곱해주면 5분의 9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금속 A부터 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실험 과정을 보면 A이온 EN몰과 B이온 EN몰이 함께 들어있는 수액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고요. A는 전하량을 줬지만 B는 전하량이 미지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N몰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고요. 이어지는 실험이네요. 다시 한번 나의 수액에 C금속 N몰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중성에 금속을 넣고 있으니까 양전하의 총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측면에 접근해주면 될 것 같고요. 실험 결과를 보면 나와 다에서 각각 C는 한 가지 금속 양이온과 반응을 했고요. 모두 C이온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네요. 일단 한 가지 금속 양이온과만 반응을 한 거고 나와 다에서요. 그리고 모두 C이온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나와 다에서 모두 C가 한 개 반응물로 반응하면서 N몰만큼 반응해서 C이온, N몰이 각각 생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과정 후에 수행에 존재하는 금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는데 금속 양이온 종류가 두 가지씩으로 주어져 있고 양이온수 비율 관계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 괄호한 조건으로도 여기에 또 하나 조건이 있네요. 지금 A는 전해량이 1가인 건데 B와 C는 미지수로 주어져 있었는데 전부 다 3이하 자연스러운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실험 결과에 한 가지 금속 이온과 반응했다, 그리고 모두 반응했다. 구체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상황 파악이 되는 문제였고요. 지금은 양이온 종류가 나에서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C가 반응해서 C이온이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C이온인 거고 둘 중에 한 가지와 반응하는 건데 이때 만약에 A이온, B이온 누구와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응하면서 완전히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면 C이온까지 포함해서 세 종류의 이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가지만 있는 걸로 봐서 둘 중에 누구와 먼저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C가 C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와 모두 반응한 거고요. 그래서 C이온과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때 1대2의 비율로 주어져 있는데 이 자료는 약간 검산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게 C이온은 N몰이 있을 테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남아있는 건 2N몰일 테니까 이 1대2는 안 줬어도 두 종류만 있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는 채울 수 있었습니다. 2N과 N만큼이 있는 거고 물론 이 N에 해당하는 게 C인 거예요. 그리고 A와 B 중에서 누군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때 전하량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그럼 C가 N 반응할 때 둘 중에 누가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이온은 2N 반응한 거죠. 그럼 반응할 때의 몰수비가 2대1이라면 전하량은 이거에 반비례해서 1대2의 비율을 가져야 되고요. 전하량이 1대2의 비율을 가져야 되는데 BC는 3이하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그대로 1가 2가 상황이어야 됩니다. 즉 C가 2가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1가짜리와 반응하는 건데 A가 1가이기도 하지만 B도 1가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요 나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B도 1가일 가능성을 열어두면 둘 중에 누가 반응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B마저도 1가라고 해주면 여기가 모순이네요. 만약에 C는 2가고 1가 반응하는 상황인데 B마저도 1가다. 그러면 나에서 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CN몰이 들어가면 누가 먼저 반응했던지 간에 두 번째 반응할 때 CN몰과 다시 한번 남아있는 1가 2N몰이 모두 반응하면서 여기에는 한 종류의 이온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두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의 이온만 있었다면 둘 다 1가인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가능한 건데요. 지금은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걸로 봐서 B도 1가면 주어진 조건의 모순인 거죠. 즉 처음에 반응한 건 C와 A가 반응하면서 A가 여기서 모두 소모되고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건 B이온이 되는 거고요. 아직은 전하량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 C를 넣었을 때 그러면 C는 다시 한번 여기서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으니까 2N몰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그러면 그 2N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의 문제에서 여기가 2N이라면 4N이 되는데 지금 C하고 B가 여기 이 들어간 C가요. 요 B이온과 반응하는 상황인데 그럼 B이온은 많아야 2N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2N, 4N으로 들어갔을 땐 모순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2N이 되면서 이 자리가 C2 플러스인 거고 여기는 그러면 N몰이 남았다는 얘기고 B이온이 여기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B이온의 전하량도 나오네요. 그럼 나에서 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C N몰만큼 반응해서 늘어날 때 B이온은 2N이 있었는데 N이 남은 거니까 C가 N 반응할 때 B도 N만큼 반응하는 거죠. 반응 과정에서의 몰수비이자 개수비가 1대1인 거니까요. 전하량도 1대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B도 2가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자리도 2가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C가 N 반응했을 때 같은 전하량인 거니까 B도 N 반응하면서 N이 소모됐으니까 N이 돼서요.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선 뭐 의도된 과조건이라고 보여지는 건 이 자리 정도는 없었어도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냥 양이온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걸 통해서도 이 2대1 비율 관계 정도는 찾을 수 있었고 나머지 조건들을 활용해 주면 지금 전하량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되는 문제입니다.
묻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B는 1이냐라고 물었는데 B의 전하량은 2가죠.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나에서 C가 환원제로 작용한다. C는 금속으로 산화 반응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자신이 산화하면서 남을 환원시킨 환원제로 작용한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다과정 후에 수액에 존재하는 전체 금속 양이온의 양, 4M몰보다 작냐라고 물었는데 다과정 후에 존재하는 전체 금속 양이온은 3M몰이 존재하는 거죠. 4M몰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 2페이지와 마찬가지로 3페이지도 워낙 간단한 문제들이 있어서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고 3페이지까지 풀이하는데도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압박감을 느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3페이지까지 잘 풀어봤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남아있는 4페이지 문제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의 마지막 남아있는 네모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7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에서 수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가부터 다가 각각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액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기억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중에 하나고 추가 자료로 주어진 게 가에 물을 추가하면 pH가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물을 추가하면 중성 pH 쪽으로 희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작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7쪽으로 작아지기 위해선 원래 가수액은 염기성, 즉 pH가 7보다 큰 상황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가는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액 중에서는 수산나트륨 수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추가 자료로 표 형태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몰농도와 부피가 주어져 있고 기억의 양에 대해서 몰수에 대한 상대값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은 지금 H 플러스일 수도 있고 또는 OH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몰농도와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이걸 통해서 몰수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정확히는 부피가 밀리리터 단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리터 단위로 바꿨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2승 리터가 되고요. 그럼 둘은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OH-의 정확한 몰수가 10의 마이너스 5승인 상황이고, 물론 H 플러스인지 OH-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면 OH-는 바로 모순이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나로 해도 되고 다로 해도 될 것 같지만 지금 다 쪽이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 10의 8승배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그럼 OH-의 몰수도 10의 8승배가 됐다면 이 자리는 10의 3승이 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다의 경우에는 아직 NaOH인지 HCl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피가 1000ml이자 1리터인 거니까 몰농도 그대로 몰수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인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면 나머지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9승 몰농도가 돼야지만 곱해서 KW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가 됐든 10의 마이너스 9승 몰농도가 됐든 어쨌든 OH-의 몰수 10의 3승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OH-가 기억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모순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면 H+가 기억인 거고요. H+의 농도는 NaOH의 농도를 통해서는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나온 거니까 KW를 고려하면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요. 거기에 10의 마이너스 2승 리터 부피를 곱해주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3승 몰이 정확한 H+의 몰수가 되고, 그럼 아래쪽도 이제 정확히 채울 수 있죠. 10의 3승배인 걸 고려하면 이 자리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10의 5승배를 해주면 이 자리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10의 마이너스 5승은 가능한 거죠. 지금은 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가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요. 1리터인 걸 고려하면 이 자리가 그대로 H+의 농도가 돼야 되니까 다가 염산인 거고요. 위쪽은 같은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얘도 HCl이라면 이 자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여기 0.1리터이자 10의 마이너스 1승 리터인 걸 고려해주면 되고, 근데 지금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몰인 거니까 이 자리가 NaOH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검산 차원에서 정확한 몰수를 확인해 보면 OH-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인 거니까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요.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1승 리터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해석을 했으니까 묻는 것들만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H3O 플러스, H+에 대한 게 맞고요. 나에서 H+와 OH-의 몰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몰수를 구해서 비교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같은 수액 안에서 비교할 때는 몰수 비가 그대로 농도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도를 통해서 비교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NaOH 수액이기 때문에 이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5승이 OH-의 농도인 거고요. 수소이온 농도는 KW를 만족하도록 10의 마이너스 9승 몰농도가 되는 거니까 농도로 10의 4승배 차이가 나는 거고 그대로 몰수로도 10의 4승배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정확한 몰수는 부피가 100ml이자 0.1리터인 거니까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1승씩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과 10의 마이너스 10승이 정확한 몰수가 됩니다. 물론 지금 비율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다에서의 pH가 9.0이냐라고 물었는데 다는 염산수행으로 몰농도가 10-5승이면 수소이온 농도가 그대로 10-5승이죠. 그리고 pH는 9.0이 아니라 5.0으로 대응이 됩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8번 문제 보시면요. T도시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완하에 들어있는 X기체부터 Z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X부터 Z는 이 세 가지 종류의 탄화수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기체만 들어있는 상황에서 가는 한 종류의 기체, 나는 두 종류의 기체가 혼합된 상황이고요. 첫 번째 조건으로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밀도가 분자량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나 쪽에서 혼합기체 상황이기 때문에 혼합기체의 평균 분자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분자량은 탄소의 원자량과 수소의 원자량을 고려하면 메테인은 16이 되는 거고요. C2H2면 24에 2를 더해서 26이 되고 C3H6면 36에 6을 더해서 42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주어진 지금 가와 나에서 분자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 종류의 후보군을 놓고 봤을 때 일단 X 쪽에는 CH4나 C3H6가 들어갈 수는 없네요. 만약에 가장 작은, 즉 16의 분자량을 갖는 애가 X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혼합기체는 몰수비가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평균을 낼 때 뭐 내분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둘 사이의 값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X가 메테인 16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6과 42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갖고 있는 기체가 오른쪽에 들어가고요. 둘 사이의 값으로 평균 분자량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둘의 분자량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C3H6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분자량이 46이 되고 이쪽은 16과 26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또 같아질 수가 없죠. 즉 X자리에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 또는 가장 큰 것이 들어가면 모순이 되는 거니까요. X는 자연스럽게 중간값을 가지고 있는 C2H2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분자량이 26인 거니까 오른쪽에서 16과 42짜리가 들어가게 되면 둘 사이 값으로 26을 만족하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분자량이 Y가 Z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기체들 중에서 분자량이 큰 C3H6가 위쪽 Y 기체로 들어가면 되고요. Z는 분자량이 작은 CH4 기체가 들어가주면 되고 이때 평균 분자량이 2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몰수비도 나오는 거네요. 지금 메테인은 16이 되고 위쪽에 탄화수소는 42가 되는데 중간에 26의 평균 분자량을 가지려면 이렇게는 지금 10 차이가 나고요. 이쪽으로는 16 차이가 나는 거니까 중간에 평균 분자량 값이 5대8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쪽이 많아야 되는 거죠. 내분비가 5대8이라면 존재비는 8대5의 비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분자수를 표시했을 때 8대5, 이 자리가 8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5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추가 자료로 주어진 게 전체 원자수비가 가와 나에 대해서 12대 17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원자수에 대한 상대값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지금 위쪽에 5 곱하기 9 형태로, 그러니까 앞쪽에 쓴 분자수의 상대값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위쪽에서 5 곱하기 9로 계산해서 45에 해당하는 원자수가 나오고요. 아래쪽은 8 곱하기 5로 계산해서 40에 해당하는 원자수가 나오게 되고 그럼 둘을 더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는 85에 해당하는 원자수 값이 나오게 되는데 17대 12의 비율인 거니까 지금 17의 5배가 85죠. 그럼 12도 똑같이 5배 해줬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에서는 원자수 기준으로 60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4원자 분자인 걸 고려하면 전체 원자수가 60이 나오려면 4를 곱해서 6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분자수는 15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자수에 대한 상대값들도 정리가 됐으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묻는 것들만 확인해 볼게요. X가 CH4냐라고 물었는데 C2H2에 해당하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 A와 B에 대해선 비율 관계만 물었죠. 지금 5와 15인 거니까 A 쪽이 3배인 게 맞습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은 전체 기체의 부피비,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 비이자 지금 온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그대로 분자수비를 따져주면 되죠. 15대 13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9대8이 아니죠.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네요. 니은번만 맞는 보기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9번 문제 보시면요. A몰농도의 HA, B몰농도 H2B, C몰농도 NaOH의 부피를 달리해서 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항상 중화반응 문제는 농도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농도가 미지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바로 아래쪽 자료를 먼저 볼게요. 전체적인 상황은 산이 2개, 염기가 하나인 상황에서 산 중에 하나는 이가로 주어져 있습니다. 혼합전 수액의 부피가 주어져 있는데 상황이 간단하군요. 지금
세 종류의 산염기가 있긴 하지만 가나는 각각 그냥 두 종류만 섞은 상황에 해당하고요.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양이라고 해서 XYZ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 XYZ는 이렇게 4개의 이온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추가 자료로 주어진 건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수의 비가 가와 나에서 4대 1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양이라고 해서 n을 이용해서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상대값으로는 다 정리를 해준 거네요. 지금 이 자리를 2라고 해주면 이 자리 1이 되고 이 자리 3이 되는 거고요. n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상대값으로 정리할 수 있고 상황 파악을 해보면 가에서는 지금 구경꾼 기준으로 A-, B2-, Na+라고 했을 때 H2B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 거니까요. HA와 그냥 NaOH, 즉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섞은 상황이고 이때 세 종류의 이온이 존재한다면 중성은 아니고요. A-와 Na+ 이외에 알자 이온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죠. 특히나 가는 상황이 편한 게 둘 다 일가산, 일가염기의 조합인 거니까 그럼 세 종류의 이온이 주어졌을 때 전체 이온이 다 주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가끼리만 있을 때는 전하균형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전체를 6이라고 했을 때 반반 나눠 가지면서 3이 하나의 부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 2와 1에 해당하는 이온의 양은 둘이 같은 부호여야 됩니다. 그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가에 존재하는 이온이 지금 XYZ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나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HA가 빠지고 H2B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NaOH는 똑같이 가와 마찬가지로 들어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로 해석이 되는군요. 지금 가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일단 가 쪽에서 이 세 종류의 이온이 가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을 나타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했죠. 무조건 구경꾼 이온이 있어야 되고 알자 이온은 둘 중 하나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많아야 세 종류의 이온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세 종류의 이온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는 분명히 Na+가 있을 텐데 구경꾼은 어차피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XYZ 중에 Na+가 있었다면 가나에 공통으로 NaOH가 들어있으니까 나 쪽에도 Na+는 존재해야 돼요. 지금 Y와 Z는 나 쪽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조건 X가 Na+가 되는 거고요. 2대 1인 건 검산인 거네요. 그러니까 둘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Na+ 찾은 건데 지금 부피가 20, 10으로 2대 1인 거니까 들어가는 이온 수도 2대 1로 들어간 거죠. 이 자리를 그러면 상대값으로 그대로 2대 1로 쓰기로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전하균형을 통해서 해석했었지만 이 둘은 같은 부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양이온이 됐으니까 이 자리도 양이온, 그리고 얘가 음이온인 건데 음이온으로 A-가 그러면 Z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양이온 중에 알자 이온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Y 자리가 H+로 대응이 되면서 전체 XYZ에 대해서 대응을 시킨 상황입니다. 위쪽에 그러면 A-는 3만큼 있으니까 이 자리를 3으로 쓸 수 있고요. 이제 이 자리만 찾으면 전체 상황 정리가 되는 거네요. 이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수 B가 가와 나에서 4대 1이라고 했는데 가에 존재하는 음이온은 A-밖에 없고 이 자리를 그러면 3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4에 해당하는 걸 3으로 표현했으니까 4분의 3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나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수는 4분의 3이 됩니다. 이미 뭐 여러 군데 표시했기 때문에요. 이게 먼저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4배에서 정수로 자료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분수로 그대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나 쪽에서 전체 음이온수가 4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나의 경우에는 지금 H+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염기성 또는 중성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어차피 중성일 때는 뭐 염기성이라고 가정하든 산성이라고 가정하든 이온수에 대한 계산은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냥 염기성처럼 생각하면서 염기를 기준으로 산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하면서 이 자료를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럼 염기를 기준으로 산이 들어왔다라고 해주면 지금은 음이온에 대한 건데 이가 음이온이 들어오는 거니까 염기가 가지고 있던 음이온수 1을 기준으로 요 4분의 3이 나오려면 1을 기준으로 이가 음이온이 들어간 만큼 빼줘서 4분의 3이 나온 거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이가 음이온수가 4분의 1이 되고 이 자리가 4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다 된 것 같으니까요.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B와 C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물었는데 농도 B는 여기서 비교하면 되죠. 같은 부피에 들어가는 몰수로 비교해주면 되고요. H2B에 비해서 NaOH가 같은 부피에 대해서 4배의 몰수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농도도 4배인 상황입니다. B분의 C는 4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에 대해서 비율 관계를 물었는데 가와 나에 대해서 이온수에 대한 상대값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전체 이온에 대한 몰농도 B도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가에서는 전체 부피는 40인 상황이고요. 나는 전체 부피가 20인 상황이고
전체 이온수에 대해서는 뭐 가에서는 여기서 다 구해놓은 상황이죠. 전체 이온수가 6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에서는 최종적으로 염기성이 되면서 염기를 기준으로 이가가 들어온 만큼 빼주면 되겠죠. 염기가 결정한 전체 이온수는 2가 되고요. 거기서 4분의 1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7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에 대한 몰농도 합에 대한 비율 관계고요. 간단하게 뭐 약분해 정리해 보면 2가 되고요. 여기까지 약분해주면 3이 되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해주면 12대 7의 비율이네요. 가와 나의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에 대한 비율 관계가 12대 7인 거니까 가쪽을 10이라고 했을 때 나쪽은 7이 되면서 뒤쪽은 12분의 7이 되죠. 앞쪽에 4가 있었으니까요. 4와 약분해 주면 3분의 7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3분의 7,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요. 양적관계 문제인 거죠.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 항상 반응식이 주어지면 개수와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개수는 A와 C가 1대 2라고 주어지면서 A와 C 사이의 관계는 활용할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상태는 전부 다 기체인 거니까 상태로 함정을 파진 않았습니다.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부터 3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반응 전 A, B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반응 후에는 C의 질량, 그리고 전체 기체의 부피와 남은 반응물의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가 상대값으로 1번과 3번에 대해서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네요. 일단 자료들 정리를 좀 더 해보면, 질량 자료는 같은 그램 단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 그램 표시를 하면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질량 자료는 정리해보고, 일단 1, 2번에서 C는 생성이 되는 건데 생성되는 C의 질량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의 선형성을 활용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생성되는 C의 양이 같다라면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도 1, 2번에서 1대 1이어야 되고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1대 1이어야 됩니다. 항상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 그리고 전체 몰수의 변화량, 이 셋이 함께 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거죠. 1대 1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양만큼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1번에서 A가 8g만큼 반응했다면 2번도 8g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할 A가 없기 때문에 1번에서 A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반응했다면 모순입니다. 그러면 A가 아니라 B가 한 개 반응물로 N만큼 반응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아래쪽도 같은 양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N만큼 반응하고, 그러면 2번에서 B가 남았다는 건 A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반응했다는 거죠. A가 4g 반응했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럼 위쪽도 A가 4g 반응했다는 걸 알려주면서 A와 B가 질량과 몰수이긴 하지만 어떤 비율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온 거네요. 4g 반응할 때 N 반응하는 거니까요. 아래쪽에서 4N 반응한다면 16g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할 A가 없는 거죠. B가 아니라 A가 한 개 반응물이네요. 그러면 3번 실험은 1, 2번 실험과 비교해서는 3배 반응인 거고요. 12g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3배 반응하면서 여기는 3N만큼 반응해주면 N이 남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제 요 자료들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건 처음에 A와 C에 대해서는 개수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출제자 입장에 생각하면 개수를 전부 다 미지수로 줄 수도 있었는데 굳이 A와 C에 대해서 개수를 알려줬다는 건 이걸 제발 활용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어진 정보를 한 번 이상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신경 써서 자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A와 C에 대해서는 개수비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전체 기체의 부피 또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전체 기체의 부피가 분자수와 관련된 자료고 반응 과정에서의 분자수 변화가 이 개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모에 들어가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개수를 신경 쓰면서 자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상대값으로 비율 관계인 거니까 저는 이 1번 상황에 대해서 그냥 8g에서 4g, 즉 A의 질량으로 봤을 때 2대 1의 비율이면 분자수로도 2대 1의 비율이죠. 그리고 마침 개수가 1이라서 개수만큼 반응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편한 거니까요. 여기서 분자수의 상대값을 그냥 간단하게 2와 1이라고 잡아서 2 중에서 1 반응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C의 경우에는 2만큼 생성이 되는 상황이고요. B에 대해서는 아직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대신 어디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지금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와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라고 했는데 남은 반응물의 질량은 4g이 되는 거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기체의 부피는 분자수를 가지고 정리하면 어차피 반응 후에는 B가 남지 않으니까 A가 1 남고 C가 2 생성되는 걸 고려하면 여기는 3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상대값으로 비율 관계인 거니까 우리는 비율 정도만 이 둘에 대해서 자료 정리하면서 스케일을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A에 대해서 분자수의 상대값으로 이렇게 잡아서 C까지 개수를 포함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요런 자료들을 얻게 됐고요. 추가로 여기에서 지금 요 자리도 그램 자리고 요 자리도 그램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에 대해서는 질량 보존이 있죠. 그래서 B에 대해서도 자료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C가 9g 생성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질량 보존에 의해서 생성되는 질량은 소모되는 질량과 같아야 되죠. C가 9g 생성이 됐다. 근데 A는 4g 소모가 됐으니까 전체 9g을 맞춰주려면 B는 5g 소모가 돼야 돼요. 즉, 요 N에 해당하는 게 B의 질량으로 봤을 때는 5g 이라는 것 정도는 나온 거고요. 그래야지만 4g, 5g 반응해서 9g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B에 대해서도 질량 자료가 정리가 되고 나면 요 3번이 지금 B가 남기 때문에 전체 기체의 부피와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정리할 때 요 B의 질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해 본 거고요.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32대 15의 비율인 거니까 요 분수값이 32대 15의 비율이면 아래쪽에서 우리가 분수값을 찾기 위해서는 32분의 15배를 해주면 되죠. 32대 15의 비율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32분의 15배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분수값이 여기서 그냥 바로 약분하면 써볼게요. 5가 되고 분자 쪽은요. 분모 쪽으로는 약분하면서 8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분자수의 상대값,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질량을 가지고 스케일을 맞춰가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3번은 A는 모두 소모되고 B가 N만큼 남게 되는데, 위쪽에 1번에서 질량 보존을 정리하면서 요 N에 해당하는 게 5g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즉, 여기서는 그냥 분수값 정도만 찾아낸 거였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정확히 이제 5g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램 단위,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분자수의 상대값으로 자료 정리하고 있었는데 8분의 5라는 분수값을 가지면서 위쪽이 정확히 5g이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이 아래쪽도 그러면 그대로 8이 우리가 쓰고 있는 분자수의 상대값으로 8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자리 정리할 수 있는 게 지금 A는 4g 기준으로 1로 쓰면서 정리한 거죠. 그래서 4g에 1, 8g에 2였으니까 12g은 3이 되고요. 3에서 3 반응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A와 C만 놓고 보면 개수비대로 반응해서 1대 2의 비율로 6만큼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가 N만큼 남는 거였는데 이 N의 정체를 여기서 찾게 되네요. 지금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이자 분자수가 8이 나와야 되는데 C는 6밖에 안 되니까 2만큼이 비어야 됩니다. 근데 B는 지금 N만큼 남는데 N이 그러면 2라는 걸 알게 된 거니까 이 자리가 N에 2를 대입해주면 8에서 6 반응하면서 여기서 남은 2와 이 6을 더해서 이 8이 되는 거죠. 매번 우리가 상대값이 주어지게 되면 비율 관계를 스케일을 잘 맞춰가면서 어떤 하나의 기준에서 시작해서 쭉 약속을 지켜가며 정리하잖아요. 이 문제도 그렇게 풀어주시면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반응 과정에서의 분자수 B가 나온 거죠. 지금은 1대 2대 2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위쪽의 개수 B가 2라는 걸 찾았고요. 마지막에 문제에서 묻는 건 2번과 3번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에 대한 비율 관계네요. 그러면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분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 정도만 찾아주면 될 것 같고, 3번은 이미 우리가 정리해서 8이라고 찾았으니까 2번에 들어있는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던 이 약속을 잘 지켜가면서 분자수 자료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여기에 그대로 써볼게요. 우리가 A는 4g당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어차피 1에서 1 반응해서 다 없어진 거고요. 요 N은 2라고 했으니까 B는 4에서 2 반응하고 2가 남는 상황이고, C는 9g당 2였죠. 물론 1, 2번이 같은 양 반응하는 거였으니까 똑같이 2가 생성된다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위해서 한번 썼지만 뭐 눈으로 보면서 그냥 해석하셨어도 돼요. 그래서 C가 2만큼 생성이 되고 B는 N이 남는데 그게 2였으니까 2를 더해주면 4가 되죠. 여기서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요 2와 2까지도 약분이 되네요.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건 1이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 2, 3페이지도 그냥 간단한 문제였고 특별히 심리형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는데, 지금 6평에 나와 있는 4페이지 문항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4페이지에 나올 법한, 그리고 각각의 주제별로도 뭔가 새롭게 출제되는 신유형이라고 부를 만한 문제들은 없었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던 그런 유형들의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